한국의 누리호가 발사되자마자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일면에 보도하며 한국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와, 한국은 미쳤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한국인들은 1년 안에 벼락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이죠. 대체 이번에 한국이 발사한 누리호에 어떠한 기술이 숨겨져 있었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또한 이번에 누리호 발사로 도대체 왜 해외 주요 언론들은 5천만 한국인들의 벼락부자가 된다는 것인지의 놀라운 이유에 대해서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0일에 오후 5시에 발사된 누리호 1차 발사는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졌습니다. 사업 주체의 분리와 700고도 도달에 성공했으나 3단 부엔진의 조기 연소로 탑재 체인더미 위성이 위성 못 사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구로 저궤도에 안착시키는 데에는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비행 도중 3단 산화제 탱크의 헬륨 탱크의 고정 지지부가 풀린 것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오늘 누리호 2차 발사가 기적처럼 이루어졌는데 누리호가 발사되자 전 세계 언론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단 이해, 말도 안 돼. 라며 한국이 공개한 극비 기술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1차 발사는 원래 1월 15일로 예정됐었지만 강풍 때문에 하루 연기됐습니다. 기상 불안정으로 누리호 이성 여부를 바로 판단하지 못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오전 6시부터 이어진 회의 끝에 위성 발사를 하루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나라우주센터 일대 바람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여 누리호 기립 작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또 다음 날인 6월 16일 안타깝게도 센서 불량이 발견되면서 또 한 번 미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역경을 뚫고 대망의 오늘 누리호가 1, 2차 때와는 달리 문제가 됐던 탱크 덮개의 두께를 대폭 보강하고 구조를 변경, 헬륨 탱크 지시 구조물을 강화하여 발사했는데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기술로 발사체인 누리호를 쏘아올린 것도 해외 언론들은 극찬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발사체에 실린 5기의 위성들이었습니다. 들은 이번에 우주로 향한 5기의 한국산 최첨단 위성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기술들을 탑재하고 있다라며 한국이 우주 산업의 역사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누리호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발사체로 실제 위성을 처음으로 쏘아 올리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큐브 위성 4기를 포함해 총 5기의 실제 위성에 탑재됐습니다. 큐브 위성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초소형 위성으로 발사 후 7일째 되는 날부터 조선대,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가 제작한 큐브 위성이 순서대로 궤도에 놓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카이스트가 개발한 초소형 위성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랑대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교수팀에서 개발을 총괄한 초소형 큐브 위성으로 가로 세로 10cm, 의 높이가 34cm, 의 이름 그대로 초소형 큐브 위성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작은 위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러 파장대의 빛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초분광 카메라가 장착되어 지구를 관측할 수 있고 빛의 반사를 이용해 물체가 무엇인지도 예측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에요. 탑재되어 있습니다. 큐브 위성 광학 장비를 개발한 김연구원은 다양한 파장대를 보며 물체가 뭔지 모를 때 어떤 물체인지 구별할 수 있다며 지면에서 보이지 않아도 내부에 어떤 광물이 있는지, 농업 분야에선 수확물이 얼마나 상했는지도 알 수 있다고 밝히죠. 전 세계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사는 한국의 신우주 기술은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출신의 혁명으로 한국이 조만간 지구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시각에서는 한국이 세계의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러시아를 모두 제치고 우주위성 분야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튜브 위성은 인프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력만 보유하면 얼마든지 1위가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보유한 한국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에 놀라고 있는 것은 이번 누리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약 2달 후에 8월 3일 한국이 우주산업에서 최대의 빅이벤트라 불리는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발사됩니다. 다누리호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제사용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현재 대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선 방진복을 입은 연구진이 일단 유리에 탑재체 6종 정밀 점검 등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데요. 박상률 항우연 원장은 3일 현장 설명회에서 다누리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진정한 우주 탐사국이 되고 이는 심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힘을 주는 화성처럼 지구에서 달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을 가르칩니다. 다누리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에 의한 세계 11번째 달 탐사국이 되는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달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6,009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최초로 망원경을 이용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본격적인 우주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미국이 1968년 세계 최초로 사람을 달에 보내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 최고의 우주산업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우주에 대한 개발을 시작조차 못한 백지 상태였죠.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50년 만에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주 분야 세계 꼴찌에서 단숨에 세계 7위에 현재 개발 중인 극비 기술들까지 완성되고 나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공동 1위로 등극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번 한국의 달 탐사선은 지금까지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최첨단 기술들이 대거 탑재되어 있고 특히 달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지구로 가져오는 한국의 초대규모 프로젝트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건설 때 지구에서 물자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현지 자원을 채취해 활용합니다. 또 화성의 우주선의 연료와 산소물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세우는데 뿐만 아니라 달에 매장되어 있는 히토류나 핵융합 연료를 채취해 가져옵니다. 이를 우주 현지 자원 활용 ISR 이유라고 하는데 미국 주도의 국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의 아르테미스에 우리나라가 IS 한류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미국 나사에 제한한 기술 분야에 마이크로 분광기를 활용한 달 자원 탐사와 달 표면의 정전기를 없애고 이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 달 자원 추출 장치를 포함해 총 4가지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김경자 박사는 오후에 나사에서도 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연구진이 이쪽 분야 기술 개발을 잘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긍정적이라며 나사도 아직까지 IS 한류 관련 기술들의 기술 성숙도 7단계가 거의 없으며 파일럿 단계인 6단계 이하인 것도 많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미국과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외 주요 외신들이 5천만 한국인들의 단숨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달에 있는 엄청난 양의 자원 때문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전략자원으로 꼽히는 히토류 외에도 우라늄과 헬륨 스프레이 등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지구에는 거의 없지만 달은 최소 100만 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헬륨슬리는 인류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줄 강력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를 핵융합 발전에 활용하며 유입방사능 폐기물 없이 원자력 발전에다 4배 이상 효율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계는 헬륨 수리가 100만 톤만 있어도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 방사능의 문제 등 없이 모든 인류가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환경 탑재자가 실린 정지 궤도 위성을 성공시켰습니다.
평균적으로 7년에 한 개씩 겨우 개발이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의 초고난도 정지 궤도 위성으로 기존보다 4배 이상 개선된 해상도로 전 세계 대기 오염과 해양 오염 등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이정지 궤도 위성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기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지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건너와 우리들의 호흡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도 증거를 보여달라며 오히려 화를 냈던 중국. 하지만 이번 한국의 최첨단 정지 궤도 위성 개발이 성공하면서 중국에서 얼마만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로 건너오는지의 실시간으로 선명한 증거 사진과 함께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이 한국산 체계도 위성을 초대 규모로 사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한국산 신형 정지 궤도 위성을 대규모로 띄워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별 환경오염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해 국가별로 환경세를 물리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들은 한국이 지구를 살린 영웅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